안녕하세요. 투석실 간호사 콩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석실 간호사의 리얼한 하루 일과와 그리고 투석실 간호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블로그를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간호대생분들이랑 신규 간호사분들, 그리고 육아휴직하고 나서 이제 어디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석실 간호사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가요? 이제 투석실 간호사는 혈액투석, 즉 해모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투석 전 준비, 기계 세팅, 프라이밍, 혈관 연결, 그리고 상태 모니터링, 투석 후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루에 4시간씩 받는 건데요. 이제 그 사이에 기계 알람, 그리고 혈압 측정, 그 혈액 검사 이제 나오면 그 결과 보면서 약 조절하고, 그리고 약도 챙겨주고, 환자 상태 체크,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 대응까지,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얘기해드리면 저는 6시까지 출근이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소독기 돌리고 환자 리스트 확인을 하고 그 수만큼 헤파린을 잽니다. 그리고 기계 세팅을 하고 프라이밍 하고 그 다음에 6시 25분에 환자들이 입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 오면은 혈압 재고 니들링 하고 연결하고 모니터링을 쭉 하는 건데요. 중간에는 이제 그 체중이 맞게 잘 걸렸는지 그 상태 체크, 그리고 혈압 조절, 그리고 약을 챙기고 종종 EKG도 찍으면서 랩카피까지. 바쁠 땐 엄청 바쁜데 일이 루틴화가 돼 있어가지고 적응되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세 번째, 병동 외래 간호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투석실은 입원 병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투석 환자분들은 외래처럼 오셨다가 이제 투석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또 혈관 그런 니들링이라고 하죠. 혈관 펑처, 그리고 기계 조작 같은 특수 기술을 배우고 환자들이 계속 오는 환자들만 계속 오기 때문에 같은 환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네 번째, 환자 수는 몇 명 정도 보나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한 간호사 한 명당 6명에서 7명 정도 보고 이제 한 방을 차지 간호사랑 액팅 간호사 그 이 2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둘이 같이 들어가서 리들링도 같이 하고 피니쉬도 한 반 정도 반반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투석 기계는 간호사가 조작하나요? 네, 간호사가 다 합니다. 이제 그 기계 프라이밍, 그리고 세팅, 혈액 회수, 그리고 이제 피니시까지 다 간호사가 하는데, 미국은 테크니션이라고 따로 있나 봐요. 테크니션이랑 간호사랑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다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기계 조작도 계속 하다 보면은 손에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한 1, 2개월 동안 배우면은 괜찮고요.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계 조작하면서 제가 되게 전문가가 된 느낌? 이런 것도 이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간호사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예요. 바로 병동 안 거치고 바로 투석실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합니다. 요즘은 투석실도 신규 간호사 채용도 많이 하고 이제 교육 시스템도 꽤 잘 갖춰진 편인데요. 물론 투석실은 특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병동이나 그런 응급 상황 대처하는 능력을 큰 병원에서 이제 경험하고 오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혈관 관리, 그리고 기계 조작, 그리고 환자 상태 보는 눈까지 다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음부터 신규 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렇게 전인적으로 케어하는 법도 배우고 응급 상황 대처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환자 공부들을 많이 하고 나서 오면은 확실히 투석실에 와서 환자 보는 눈이 좀 달라지긴 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니들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한 자세와 배우려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신규 웨이팅 하면서 신규가 와가지고 이제 배우고 나서 간 경우도 있었고, 이제 신규 때 한 3, 4년 정도 일하시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이제 애 키우다가 나중에 한 경단 25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애 다 키우고 오신 분들도 잘 적응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이제 시니어 간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1대1로 붙어가지고 프리셉터, 프리세티 느낌으로 그냥 같이 이제 붙어서 배우는 건데요. 처음엔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혈압 측정 이런 거 하면서 선생님 리들링 하는 거 보고 기계 조작하는 법 배우고 막 피니시 하는 법 배우고 막 이런 거 이제 계속 처음엔 관찰하다가 같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혼자 저는 3개월 이후에 독립을 했거든요.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니들링을 배우고 정말 진짜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방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한 다음에 3개월 뒤에는 정말 독립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는 손으로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익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런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신규가 가면 힘든 점이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처음에는 기계랑 환자랑 같이 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막 기계 알람 울리죠. 기계 알람 되게 여러 가지죠. 그리고 혈압도 떨어지죠. 막 환자들 쥐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혈관 막 니들링 너무 어렵죠. 이러면 막 당황하면 되게 눈앞이 깜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계 알람이 울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신규가 먼저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선생님한테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우선입니다. 혼자 되다가는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신규 때는 무슨 일이 있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 무조건 선배 선생님을 먼저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런 거, 커리어적으로 괜찮은가요? 네, 특히 만성질환 간호잖아요. 이제 만성질환 간호, 그리고 고령이고,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커리어를 쌓기에 정말 좋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이나 내과계 병동, 그리고 만성질환 그런 클리닉 이런 쪽으로 빠지기도 되게 좋고, 간호교육자나 간호관리자 쪽으로 나아가기도 좋습니다. 체력적으로 또 힘든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3교대 중환자실이랑 투석실이랑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한 중환자실이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덜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외국처럼 환자들이 다 앉아서 니들링을 받고 그러진 않아요. 호주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호주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간호사들 허리 건강 챙겨야 된다고 환자들 다 앉아서 이렇게 니들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너무 편하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거의 다 80%는 다 누워서 처음에 스타트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만 앉아서 하시고 80%는 이제 누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리를 이렇게 굽혀야 돼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완전히 굽혀가지고 환자분 니들링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막 환자 상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허리를 좀 굽히다 보니까 허리도 조금 아프기도 하고 손목이 좀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이제 막 기계에다가 세팅하고 막 프라이밍하고 막 이렇게 막 치면서 공기 에어 제거하고 이러니까 손목을 조금 무리한 날에는 손목이 조금 지끈지끈하긴 한데 저는 진짜 그냥 엄청 가끔씩 아프기만 하고 막 계속 아프진 않고요. 아주 연결하고 해제하고 이런 거 반복하다 보니까 상체 근육이 뿜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교대랑 비교를 해보자면 야간 근무도 없고 그리고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데이킵이기 때문에 그냥 스케줄도 그냥 저녁 때 약속 잡기도 편하고 대학원 가기도 편하고 이게 워라밸은 확실하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또 응급 상황이 자주 있나요? 이런 것도 되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투석 중에는 이제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병원은 아니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주 그 니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온데방데 막 이렇게 피 철철
흘린 경우도 있다고 했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제일 많이 있는 거는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혈압이 갑자기 막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셀라인 주입하거나 아니면 쥐가 나거나 아니면 뭐 CPR이 터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간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해요. 환자들 4시간 동안 받고 그냥 니들링 하고 그냥 끝나고 그냥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라운딩을 돌면서 환자들의 상태라든지 그냥 눈 감고 있는데 그게 잠든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좀 평소와 좀 다르다 이러면 좀 캐치하고 그거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니들링 배우고 할 때 정말 니들링 처음에 할 때 저 진짜 손 엄청 막 완전 저는 이렇게 손 떤 적 없는데 니들링 처음에 해봐 이렇게 할 때 저 진짜 막 손 너무 떨려서 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18게이지, 22게이지, 21게이지 이렇게 얇은 그 니들로만 하다가 투덕실은 15게이지, 16게이지로 진짜 두꺼운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찌르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내가 너무 잘못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옆에 계시니까 그래도 환자분도 진짜 착하게 너무 감사한데 해보라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좀 떨었지만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직도 그게 엄청 떨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무튼 처음에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있고 이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또 투석실 간호사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딱 5가지만 얘기하고 끝나자면 첫 번째, 야간 근무가 없다. 워라밸이 최고다. 정말 아직까지도 3교대 하고 그런 나이트 근무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저는 진짜 한숨부터 나와요. 저는 밤에 남들과 똑같이 밤에 자고 싶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던 1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그런 당직도 없고 이런 게 정말 최고의 장점 같습니다. 두 번째, 루틴화된 하루, 리듬감 있는 일상입니다. 예측 가능한 스케줄이고 스트레스가 덜해요. 이제 저희는 원래 3교대일 때는 데이, 이브, 나이트가 다 있기 때문에 언제 쉴 건지 뭐 약속 이런 것도 무조건 듀티표가 나오면 약속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데이kit만 하다 보니까 제가 오프 낸 거 제외하면 다 데이일 거고 근데 데이는 또 1시나 1시 반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어차피 일 안 하니까 이제 약속 잡기도 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수요일 정도 오프 내면은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가니까 하루 종일 과제만 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예측이 가능하니까 정말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자와의 유대감이 생깁니다. 이제 몇 년씩 본 환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규 때 갈 때는 다 저보다 선배였어요. 근데 이제 신원들 새로 받으시는 분들도 오시고 이러면은 제가 오히려 선배된 것 같고 그래서 교육도 이것저것 많이 해드리고 공감도 많이 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거의 다 보면은 다 20년씩, 10몇 년씩 다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오래 보다 보면은 되게 정이 들고 하니까 그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싸우시고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러고 선생님이 제일 피니시 제일 안 아프게 한다. 선생님이 최고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문적인 기술 습득. 이게 기계 세팅이라든지 혈관 니들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무기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팀워크로 돌아가는 현장. 협동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런 곳이 아니라 한 방에도 2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의 팀워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방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도 바쁘면 같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응급상황이 터졌다 그러면 다 같이 달려가지고 누구는 니들 잡고 누구는 119 전화하고 누구는 의사 전화하고 누구는 바로 포도당 주입한다든지 혈당 체크를 한다든지 혈압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주 다 딱딱딱딱딱 돼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투덕질, 이게 힘든 만큼 보람도 크고 전문성도 쌓이는 곳입니다. 병동 경험이 없어도 도전 가능한 곳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블로그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도 놀러오세요. 안녕.